데이즈곤은 밴드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2009년 4월 26일 PS4로 독점 발매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엄청난 명작들을 배출해내는 PS 독점작들과는 다르게 데이즈곤은 크리틱 점수에서 보여지듯이 발매 초기부터 안 좋은 평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그만큼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게임으로 발매된 겁니다. 저 역시 플레이 중반까지는 불호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플래티넘까지 딸 만큼 진득하게 즐기다 보니 인상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과연 어땠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게 그래픽이죠. 근래 나오는 AAA급 게임들에서는 안 좋은 그래픽을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거니까요. 데이즈곤의 그래픽은 멋집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림이나 황폐해진 마을 같은 환경, 보기만 해도 청정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물들의 표정 묘사도 생동감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초반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 게임의 고질적인 문제인 프레임 드랍이 그래픽에서 얻을 수 있었던 호감도를 죄다 깎아먹습니다. 적이 많이 등장하지 않고 단지 바이크 라이딩만 할 때도 프레임 드랍을 보여주죠. 인게임상 로딩이 느린 건지 텍스처가 뭉개졌다가 느리게 복구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말이죠. 패치가 되면 점점 잡힐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여전히 마을 진입 시에는 거의 매번, 빠르게 라이딩할 때는 가끔 프레임 드랍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건 호드떼들과 전투할 때는 프레임 드랍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저만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프레임 드랍이 나타날 때마다 약간 짜증이 나긴 했지만 게임 플레이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았습니다. 사운드 하나하나는 멋있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바이크의 모터 소리, 총소리의 장전음과 발사음, 섬뜩한 프리커들의 소리들과 늑대와 곰의 소리도 좋았죠. 게다가 성우들의 보이스 액팅 또한 연출을 빼고 연기만 놓고 본다면 흠잡을 데 없이 좋았고 말이죠. 정말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정말 잘 구현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공간감을 느끼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지만 잔입 요소도 가지고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캐릭터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일정 구간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잠입 플레이를 해야 하거든요. 총을 이용한 전면전을 하자니 스킬을 찍기 전까지는 반동이 너무 심해서 다루기가 쉽지가 않고, 근접전으로 가자니 초반에 구할 수 있는 근접 무기 내구도가 너무 약해요. 몇 번 휘두르다 보면 부서지죠. 기본 근접 무기인 부트 나이프는 내구도는 없지만 이 역시도 스킬을 찍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줘야 겨우 한 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위치와 거리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미니맵상에 붉은색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진짜 대충으로밖에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소리로 위치나 특히 거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하면 시야에 안 보일 정도로 멀리 있을 때도 바로 뒤에 와 있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릴 때도 있죠. 특히 프리커들 소리가 말이에요. 라이딩 하다가 프리커 소리 때문에 놀라서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내 입에선 욕이 나왔고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과 후에 얘기할 호드 사냥이 이 게임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게임은 액션성이 좋았어요. 총격전이나 근접전투 모두 뛰어난 타격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근접전투 시에 랜덤하게 보여지는 신체 절단 같은 고어한 묘사도 이 게임의 분위기나 스토리에 잘 맞아떨어지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호 요소겠지만 말이죠. 만약 액션마저 부실했다면 저는 절대 초중반부를 넘기지 못하고 이 게임을 삭제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초중반부에는 이 좋은 액션성을 마음껏 느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몽둥이로 근접 전투할 때 뚝배기를 깨면서 느끼는 손맛은 초반부터 즐길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구도나 사격 반동 같은 제한들로 인해 레벨을 올려서 스킬을 어느 정도 찍을 때까지는 액션의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물론 성장의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이 지점에서 이 게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헐리우드 킬링타임 액션 영화처럼 화끈한 액션을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잠입 액션같이 긴장감 있는 액션을 보여주려고 한 건지 말이죠. 그동안의 홍보나 후반부를 보면 당연히 전자인데 꽤 오랜 시간 잠입을 어느 정도 강제해 놓았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또 잠입 액션을 추구했다기엔 AI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멍청해서 긴장감은커녕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관련 스킬을 초반에 배치해서 액션을 더 즐기게 해줬다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즈고는 꽤 넓은 오픈월드를 자랑합니다. 그래요. 넓다고 느껴집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답게 마을은 총 5개뿐이고 나머지 지역은 프리커들과 정신나간 또라이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뭐랄까요? 이게 좀 평범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멋진 그래픽과 넓은 오픈월드, 하지만 의미를 모를 텅 빈 게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호드 사냥 콘텐츠가 열리는 후반까지는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좀 더 제한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부분에서 내 플레이가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면 바이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넓은 세계를 이동하기 위한 필수 요소고 플레이 내내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하는 녀석입니다. 뭐 초반에 내구도 약한 거야, 초반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바이크 라이딩 시 반드시 필요한 연료의 존재가 꽤 짜증을 유발하더군요. 연비도 초반엔 좋은 편이 아니고 빠른 이동 시에도 연료는 소비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전까지는 먼 지역은 한 번에 빠른 이동을 하기가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운전하기에는 너무 지루했어요. 바이크 조작감도 익숙해지는데 꽤 시간이 필요해서 막 운전하다가는 골로 가기 십상이고 맵상에 흥미를 유발할 만한 랜덤 이벤트나 수집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랜덤 이벤트나 수집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자를 구해서 캠프에 보내거나 적들이 도로에 함정을 설치하고 매복을 하고 있다거나 추적구역을 발견해서 루팅할 만한 아이템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수집물도 역사적 기념비라거나 관광 안내서 또는 세계관 설정에 관한 녹음기들이 있죠. 아니면 동물 사냥이나 식물 채집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생존자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할 뿐입니다. 적들의 매복은 짜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추적구역을 통해 아이템을 찾는 것도 이렇다 할 특별한 건 없고 대부분 재료 아이템들인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소모품의 재료들만 루팅이 가능하죠. 미리 재료들을 얻어뒀다가 제작 레시피가 해금되면 바로 만들어 쓰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기념비나 관광 안내서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대사 정도가 전부고 게임 구성상 초중반부까지 몰입이 힘들다 보니까 녹음 파일도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냥이나 채집도 마을에 판매하는 것 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었고요.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쉽게 하기가 힘든데 각 마을마다 신뢰도와 화폐가 따로 존재하고 신뢰도를 달성해야 업그레이드 요소나 새로운 무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 퀘스트도 강제됩니다. 프리커를 잡아 현상금으로 바꾸거나 사냥 혹은 채집한 것들로 신뢰도나 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서브 퀘스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게임 구성상 초중반에는 플래시백 씬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손 놓고 보기만 해야 합니다. 꽤 긴 시간, 꽤 자주 말이에요. 메인 퀘스트 시에는 무조건 그 퀘스트만 해야 하고 일정 구역을 넘어가면 임무 이탈 경고가 뜹니다. 좀 돌아서 측면을 치려고 했을 뿐인데 임무 이탈 경고가 뜨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나 후반부에 호드 사냥이 열리면서부터는 이 오픈월드가 꽤 흥미로워집니다.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외에 의미를 알 수 없던 이 세계가 그야말로 드넓고 자유로운 호드 사냥터로 변신하는 거죠. 그 떼거리들을 상대하기 위한 캐릭터의 피지컬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 장소를 찾아다니게 되고 호드 무리를 발견하기 위해 맵 이곳저곳을 누비게 됩니다. 좀 더 효과적인 무기에 대한 욕심도 점점 생기게 되고요. 화끈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 호드 사냥을 이렇게 늦게 배치해놨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물론 후반부가 되기 전에도 호드를 마주칠 수 있지만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건 후반부가 돼서기 때문에 진짜 재미를 느끼는 건 후반부터였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늦게 오픈됐어요. 사실 바이러스로 인한 좀비 혹은 그와 비슷한 프리커들이 나오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신선하거나 새롭지는 않습니다.
영화, 소설, 게임 등에서 숱하게 접해왔던 세계관이죠. 그럼에도 데이즈곤의 스토리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뭔지, 다음 사건이 뭔지 궁금했어요. 꽤 많은 클리셰가 보였고 그래서 대강 예상이 가능하지만 그런데도 꽤 잘 풀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말이에요. 이 게임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는 북부 지역, 2부는 남부 지역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문제는 1부 스토리예요. 1부 스토리를 즐기면서 든 생각은 뭐야, 이 전작이 있나? 내가 못 보고 스킵한 이벤트가 있나? 였습니다. 한참 진행된 이야기 중간에 내던져진 느낌이 들었어요. 툭툭 튀어나오는 새로운 캐릭터들과 뭔가 큼직한 전사가 그러니까 뒷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묘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일부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인물과의 이야기가 특히 그랬죠. 어차피 플래시백이 많은데 한두 장면 더 추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승전결의 기승에 해당되는 주제에 이게 너무 길었어요. 안 그래도 늘어지는 초반 플레이와 맞물리면서 지루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 욕을 좀 하고 싶은데요. 뭐 다 또라이들인가요? 우울증 환자들밖에 없어요? 분노 조절 장애나? 동료 NPC 캐릭터들은 무전으로 대화할 때는 뭐 고맙다, 미안하다, 잘만 말하다가 얼굴만 마주하면 깐죽대면서 화만 내고 또 디커는 왜 라디오만 끝나면 흥분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귀 아프게? 혼잔데 그냥 혼잣말로 딴지 걸어도 되잖아요. 뭐 세상이 멸망했으니까 제정신이긴 힘들 거라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캐릭터가 일관성은 있어야죠. 여러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래픽, 인물 묘사, 사운드, 보이스 액팅, 전체적인 스토리, 액션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뭐 여러 단점들도 함께 얘기했지만 전부 구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하나 잘 만들어진 요소들을 하나로 깔끔하게 연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자이크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을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이음새가 정말 거칠어요. 진짜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따로 만든 뒤에 억지로 합쳐놨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프레임 드랍이나 버그 같은 것들이 조미료처럼 빠지지 않고 계속 보여지는 것도 큰 문제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정의 문제도 있죠. 바로 한글화된 자막입니다. 오역이나 의역?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오역이나 의역 하루 이틀 보나요? 근데 싱크는 좀 제대로 맞춰서 자막을 입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상업게임 현지화가 뭐 싱크가 있다비고 심지어 자막이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수시로 들려오는 무전과 라디오, 심지어 설정 정보들도 녹음기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자막 읽을 일도 많은 게임인데 싱크나 자막 라인이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자막 작업하신 분들 안부를 묻게 되더라고요. 데이즈곤은 저에게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해준 게임입니다. 초반에 흥미롭고 재미있던 게임이 뒤로 갈수록 손이 안 가는 게임들은 많았지만 초반에 실망하고 별 흥미를 못 느끼던 게임이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재미있어지다가 나중엔 중독처럼 하게 된 건 거의 없는 경험이었거든요. 진짜 무슨 찌개 먹는 기분이었어요. 어제 먹던 찌개가 오늘 또 끓여 먹으면 같은 찌개인데도 불구하고 더 맛있어지는 것처럼요. 이제 데이즈곤에선 더 할 것도 없으니 추가 요소나 DLC가 나올 때까진 봉인해 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